소방행정법을 강의하게 된 송영 강사입니다. 일단 소방행정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공부 방법도 좀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일회독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필기를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책이든 빈 공간이든 또는 노트든 일단은 1회독 때는 필기를 위주로 좀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회독부터는 필기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회독, 3회독 연장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특강 시작하면 특강 강의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1회독 할 때는 일단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과목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어떤 친구들 그래. 한 번 들었는데 왜 몰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 듣고 다 알 것 같으면 천재지. 그지 않을까? 근데 너네도 천재가 아니고 나도 천재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일단은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 빠르면 4개월, 늦으면 6개월, 8개월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나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땡겨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1회독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1회독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필기를 그대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다 전체를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기가 다 완성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걸 다 받아서 적으셔야 돼요. 1회독 했던 친구들은 기존에 있던 거에다 빠진 것만 갖다 첨부해서 계속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회독 때는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데 하루에 1교시에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는 걸 표시를 하세요. 1교시 끝났어. 여기까지. 2교시 여기까지 했어. 아마 오늘은 많이 안 나가서 한 시간에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많이 나가야 5페이지? 뭐 요 정도 나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은 1교시 것만 복습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화요일 날은 2교시 것만, 수요일 날은 3교시, 목요일은 4교시, 금요일은 5교시, 토요일은 6교시 거.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씩 공부를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걸 오늘 쫙 공부하고 딱 멈췄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면 아마도 남아있는 게 한 10%도 안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잊어버리는 걸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반복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1교시 것만, 내일은 2교시 것만, 그 다음 날은 3교시 것, 이렇게 교시별로, 차시별로 나눠갖고 매일같이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일요일 날 하루가 비잖아요. 그런 날은 내가 못했던 거라든가 내지는 조금 더 보고 싶은 영역이라든가 내지는 제가 수업하면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영역이야 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1회독은 예습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기초공사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2회독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2회독 들어가는 친구들은 필기가 되어 있다라는, 필기 노트가 완성되어 있다 내지는 필기 노트가 일정 부분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똑같이 복습해요. 복습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분량을 나눠서 복습하기. 똑같아요. 매일같이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필기를 마저 깨끗하게 하고 뭐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거지. 내가 글씨 못 알아보는 것도 있잖아. 내가 썼는데 못 알아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책을 보면서 고쳐 나갈 수도 있고 모르겠으면 그걸 질문을 해갖고 내가 이걸 만들어 놨어. 거기에다가 이제 쓸 게 없으니까 빨리 책을 회독하면 되거든요. 빨리 읽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다 문제집을 푸는 거야. 문제집은 두 종류가 나올 건데요. 지금 현재는 160제가 나와 있고요. 7월 달에 200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건 소방 것만, 소방 직렬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일반 소방직하고 소방 간부직하고 그래서 문제수를 좀 줄여놓은 거. 그 다음에 600제가 하나가 더 나올 거야. 요거는 7월 달 중순쯤 7월 달쯤 아마 비슷한 시기에 나올 건데요. 600제가 나오면 이거 뭐 8월 달이나 뭐 이때쯤 나오면 이거 가지고 얘를 3번 정도 풀고 나서 얘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전직렬권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행정법은 소방직렬권만 풀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일반 직렬까지 다 풀게끔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하고는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로 집어넣을 거야. 지문도 길고 뭐 이런 것들로.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은 굉장히 쉬운 영역 속에 들어갔었어요. 행정법 중에 제일 쉬운 거였었거든요. 각각 직렬 중에 제일 쉬웠었는데 이번에 난이도가 훅 올라갔어요. 훅 올라가면서 지문이 한 줄에서 2줄짜리 지문이었던 게 3줄짜리에서부터 6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대폭 길어졌다는 얘기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판례 비중이 한 50% 정도 됐었고 법조문이 35%, 이론이 15% 정도 나왔었어. 근데 이번에 바뀐 게 판례가 80%가 나왔어. 법조문이 15% 이상이 나왔고 이론은 훨씬 줄어들었고 이론이 줄어들었고 판례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판례는 한두 줄 가지고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이걸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3줄, 4줄, 5, 6줄 이렇게 길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판례가 95%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문이 다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작년에 내가 판례 많이 나올 거다, 지문 길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문 길어졌어요. 뭐 이번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여기 이제 박스형 문제를 몇 가지씩 넣을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박스형이라는 건 문제의 유형을 바꿔버린다는 거거든. 여러분이 일반 1, 2, 3, 4 고르는 거 하다가 박스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 2, 3, 4형으로 나오다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야겠다 그러면 박스형을 넣을 수밖에 없어. 박스형 넣고 박스형의 끝판왕이 이제 사례형.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0제 하고 그 다음에 600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는 거야. 자기 주도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사람들의 성적은 잘 나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게 2회독, 3회독까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기본 이론이 3회독까지 가면 아마도 원장님이 상담을 통해서 일부 친구들은 이제 혼자 공부해라 라고 해서 자습을 하라고 빼실 거야. 자습을 하게 되면 공부 방법은 표시해놨잖아요. 1교시, 2교시 표시해놓은 거 있잖아요. 3회독 때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문제집을 풀면서 계속 언제까지 가냐면 특강이 들어가기 전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특강을 언제쯤 할 거냐면 작년에 11월 달에 했거든. 근데 올해는 좀 더 땡겨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작년에도 10월 달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원장님이 11월부터 하라고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했는데 내신 문제를 많이 못 푼 거에 좀 불편했었거든. 그래서 판례든 뭐든 조금 더 많이 보게끔 하려면 조금 더 땡겨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원장님하고 조율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특강이 시작되기 전까지 3회독이 끝나야 되고 문제집도 풀고 있어야 돼. 특히 지금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어쨌건 간에 뭐 7월 달부터 문제를 푼다. 7월, 8월 이렇게 하면은 200제가 1회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3회독이 들어가 있어야 돼. 얘는 끝나야 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혼자 또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특강 계속 수업 듣고 이렇게 해야 성적이 좀 나올 거예요. 행정법은요 1년만 열심히 하시면 기본 75, 80, 85까지도 다 받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 열심히 푼 친구들은 95, 100이 나와.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소방직렬 친구들이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구 학생들이 제 대구에서도 강의하는데 그 친구들이 작년에 그랬거든요. 나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도 안 해봤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일베스컷에 다 들어가갖고 지금 체력을 준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없어. 늘 얘기하지만 IQ가 80 이상이면 다 할 수 있어. 대신에 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꾸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걸 하면 안 돼. 그냥 어차피 여기 나오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주입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그래.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토지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때요? 이렇게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갖고 오면 공부하는데 소방공무원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관심사를 좀 접어두시고 그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건 나중에 대학원을 가든지 따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딱 목표는 소방공무원이 되자야. 언제? 1년 안에. 내년 시험에 소방공무원이 되자. 그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꼭 되고 말겠다. 절실하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딱 그거 마음 먹고 딴 데다가 눈 돌리지 말고 그것만 보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경주마들이 이렇게 막고 하잖아요. 이거 왜 막는지 아세요? 앞에만 보라고. 옆에를 걔네는 눈이 이렇게 동물들은 눈이 많이 돌아가거든. 주변을 다 볼 수 있어. 왜? 본능적으로 경계를 해야 안 잡아먹히니까 눈이고 귀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근데 앞만 보고 달리라고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다른 말이 뛰어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목표점만 보고 뛰어가라고. 그리고 거기다 채찍질 해주잖아. 더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자꾸 보려고 하면 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순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딴 데 볼 틈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앞에 목표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거 그것만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원은 복도에서도 공부하고 서서도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그만큼 절실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오히려 나중에 행정법 90점 맞고도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 85점 맞고 죄송하다고 고쳐서 하나 더 틀려갖고 85점 맞았다고 죄송하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많았었어. 그러니까 얘는 하기만 하면 성적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처음에 시작이 좀 스타트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늦은 편에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만 기다려요. 금방 따라가요. 금방 따라가고 성적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정법은 어려워도 점수 나와. 대신에 내가 하라는 방법, 이 방법을 좀 많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문제집 푸는 방법은요. 진도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진도대로 푸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야. 챕터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세 문제. 하루에 세 문제만 풀면 돼. 더 이상 풀지 마. 하루에 막 10문제, 20문제씩 이렇게 풀어. 여러분한테 세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야. 내가 매일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도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3문제씩을 꾸준하게 푸시면 되는데요. 풀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문제면 12개의 지문이거든. 12개의 지문 중에 적어도 2개는 알겠지. 2개는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길 수 있거든. 그럼 하루에 10개의 지문을 이걸 보고 내 걸로 만드는 거야.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10개의 지문만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3문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겹쳤어.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전날 나왔던 문제가 다 나왔어.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한 5개, 6개밖에 안 돼.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추가하고 또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추가하고. 그래서 약간 아코디언 하듯이 이렇게 3문제였다가 살짝 문제를 늘렸다가 단원이 바뀌면 다시 문제를 줄였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3문제고 여기에다 문제를 추가했다 줄였다 추가했다 줄였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 주에 내가 처음에 20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풀게 되면은 30문제도 풀 수 있어. 한 주에 30문제. 1회독 때는 한 2달 잡고선 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한 권을 다 풀었어. 2번째는 그걸 다시 푸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틀렸던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완전하게 내 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째 풀 때도 빨리는 풀지만 틀린 문제를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그럼 내가 그거 모르는 거거든. 그럼 거기를 다시 공부해야 돼. 그래서 2회독, 문제집을 2회독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다시 돌아와서 풀어.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집을 샀으면 한 번 풀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 4번 이렇게 풀어갖고 완전히 내 거로 만든 다음에 다른 거로 바꾸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3문제 조금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요걸 제일 2회독 때부터 풀어주셔야 되는데 행정법은 문제를 풀면서 가닥이 잡혀.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이론 내용이 이게 이런 거였었어?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문제집이 들어와 있는 게 행정법이야. 우리 학원에 기본서 외에 다른 책이 안 들어오거든? 근데 행정법만 문제집이 들어와 있어. 또 원장님이 넣자 그래갖고 넣었어.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 좋지. 쉽게 구할 수 있고 추천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원장님이 다른 선생님 책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꼴보기 싫어 죽겠대. 선생님 책 쓰래. 그래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2회독이신 분들은 기존 책 가지고 하셔도 돼요. 기존 책 하시다가 새로 나오는 거로 나중에 600제로 바꾸면 되니까 얻는 2회독 하시는 분들은 문제집 사서 푸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3회독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강하면서도 특강할 때는 이제 뭐 3회독 끝나면 4회독제 들어가는 시기 지금 뭐 5, 6, 7, 8, 9, 10, 11월쯤 되면 특강이 시작될 텐데 특강을 한다고 해서 기본서를 버리면 안 돼요. 이건 매일 내가 나눠놓은 분량만큼 꾸준하게 계속 봐야 돼. 나는 85점까지 여러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나머지 15점을 누가 찾는 거냐면 여러분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 책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봐줄 수가 없거든. 큼직큼직한 것만 봐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본서를 채워나가면서 읽어가면서 나머지를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목표가 100점이면 좋겠지만 뭐 95점이든 90점이든 행정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여기가 지금 특강이 시작되면 과목별로 특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따야 되는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가산점이라든가 GTLF라든가 검정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다 이루어져야 돼. 10월달 전까지 다 이루어져야 돼. 다 따놔야 돼. 그래야 특강 들어갈 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수업에만 집중해서 공부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많이 남지 않았거든. 이제 진짜 시간 없거든. 11월? 11개월?
11개월에서 한 1개월 빼버리고 10개월 정도 남았다 생각하고 10개월 동안 내가 공부해서 내년에 합격하겠다. 지금 대체적으로 점수컷 보니까 한 1배수가 380에서 390이더라고. 올해가. 예년에는 그거보다 높았었어.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져서 떨어졌거든. 근데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 빼버리고 나면 뭐 지금 3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안 맞아도 애들 대체로 지금 보니까 개론하고 법규하고 행정법하고 해서 10개 이상을 안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1배수 코스에 들어간 애들이 그렇게 안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그 안에 들어가겠다. 250점은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세 과목 점수를 250은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지. 그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겠다. 돼. 안 되는 건 없더라고. 돼. 근데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4배 컷이 아니라 2배수 컷이 아니라 1배수 컷 안에 안착을 해놓으면 내가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점수를 맞겠다. 200점 맞는 거는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높이 잡아놓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행정법은 85에서 90 맞을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계속 서포트를 할 거야. 자료도 내보낼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까지 다 따놔라. 무조건 다 따놔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니? GTL포 안 어렵대. 안 어렵대. 검정시험도 그렇게 안 어렵대. 학원생들 잘 하시니까. 어쨌건 검정시험, GTL포 다 따놓고 3회도까지는 일단 행정법은 이론 수업을 다 들어라. 그리고 이 방법을 따라오라고. 이게 일단은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방법, 요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저랑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생활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생활. 수험생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면 내가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넨 사람이 아니다. 너네는 동굴 속에 있는 호랑이하고 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군신아. 자,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 되려고 뭐 먹었어? 마늘하고 쑥 먹었잖아요. 그리고 햇빛도 못 보고 그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딱 그런 곰하고 호랑이야. 곰 될래 호랑이 될래? 곰은 사람이 됐고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서 지금 짐승으로 살고 있는 거야. 자, 곰하고 호랑이하고 뭐가 될래? 곰 돼야지. 공무원 되려고 온 거잖아. 그지 않니? 이거 대충 하다가 나가서 딴 일 할 거야? 대충 하다가 나 공무원 하다가 조금 모자라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딴 거 하려고 이러고 나가실 거예요? 뭐라도 하나는 하고 가야지. 그치?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좀 이렇게 지긋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각하지 마. 지각은 습관이야. 지각하는 사람이 계속 지각해. 나중에 출동하실 때도 소방공무원 돼서 출동할 때도 지각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가면 어쩔 수 없이 뛰어나가? 아니야. 습관이야 이거는. 느린 건 습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느리지 않게 지각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습관을 들여야 돼. 선생님 주변에는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 기업 사장도 회장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어떤 기업의 총괄 부장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교수님들도 있고 많은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늦지 않아. 전날 아무리 술을 먹어도요. 아침에 5시, 6시면 출근해 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로. 뭐 술을 이렇게 술자리에 있을 때 보면 뭐 술이 이렇게 병이 쌓이는 거 보면 정말 계속 저걸 어떻게 다 먹지? 근데 다 먹고 5시 반, 6시면 회사에 이미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 여러분들은 6시까지 오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좀 아까 얘기했던 모 그룹의 총괄 부장님
9시, 8시 반 정도부터 미팅인데 몇 시쯤에 출근해야 되냐면 원래 직원들 9시까지 출근이거든? 근데 8시 반부터 미팅을 잡고 8시 전에는 이미 회사 가서 앉아 있어. 대표이사가 새로 바뀌었대. 근데 그 대표이사가 처음에는 8시 반에 출근을 한 거야. 근데 이미 부장이랑 몇 명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8시 20분, 8시 10분, 8시, 7시 50분 이렇게 시간을 땡기는 거야. 도대체 몇 시에 오나.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8시 10분쯤에 들어갔대. 그랬더니 아유 부장님도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정시에 딱 출근하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미리 출근해.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분도 있고 30분 일찍 출근하는 분도 있고 왜 가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활용을 하더라고. 여러분도 10시 수업이야? 10시에 오지 마. 집에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뭐 하고 있는데 나처럼 통행 시간이 이게 통학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 나는 8시 반 전에 나오거든. 8시 반 전에 나와서 여기 9시 40분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끔 출발을 해. 오늘은 좀 막힌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왔어. 그러니까 아침에도 계속 라디오를 틀어놓고 교통을 듣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10시부터 수업이다 그러면 적어도 9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는 와서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이 시간을 좀 더 활용하겠어 그러면 아침에 9시까지 와서 1시간 동안 자습하세요. 공부하세요.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남자분들은 그냥 씻고만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와서 여기서 공부해. 집에서 어차피 8시에 출발해도 9시 안에 올 거 아니야. 아주 멀리서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때쯤 와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집에 가지 마. 일찍 가지 마. 가면 뭐 할 거야? 솔직히 말해 여기서 5시에 끝나서 가방 싸들고 나가면 뭐 하세요? 놀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다거나 핸드폰 보면 시간 무지 잘 가잖아. 게임 몇 번만 하면 벌써 밤이잖아. 그럼 또 자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야. 우리 학원은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순공 시간이라 해서 학원에 와서 띡 누르고 띡 나갈 때 누르잖아. 그러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본인이 합산했으면 좋겠는데 대구 학생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수업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나 그랬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왔어. 이유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야.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왔거든. 이 친구가 순공 1위야. 아침에 몇 시에 딱 7시 반에 와요. 9시부터 수업인데 7시 반에 와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딱 10시에 가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듣기 전에 자습하고 수업 듣고 남아서 공부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습득해갖고 빨리 치고 올라가고 있어. 문제 갖고 와도 질문하는 게 좀 달라. 이런 친구들은 뭐 이번에 내년도에 합격할 거라고 지금부터 예상을 하고 있거든. 학원 관계자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학원 내에서 모든 걸 다 그냥 끝내고 집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5시 되면 나보다 먼저 가방 싸들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미안하지만 점심시간에 가방 싸들고 튀는 친구들도 있어.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왜 갈까? 하고자 했으면 해야 되는 거야. 하고자 했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뭐 더 일찍 와서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9시나 9시 반 요 사이에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을 하게 되면 행정법은 1편에서부터 끝편까지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결석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빠져버려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늦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처음이라 얼마 안 나가겠지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게 많이 나갈 거라는 거지. 한 3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 근데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밀려. 그리고 또 우리 학원 영상이 지원이 안 되잖아. 그죠? 뭐 특별한 일 아닌다면 영상을 지원 안 해주거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두 가지 일단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졸지 마세요. 어차피 행정법 수업이 재미없어요. 이제 카메라가 돌기 때문에 더 또 재미없어요. 딴 얘기 못해요. 그나마 이제 판례 얘기를 해주면 조금 재밌는데 판례 얘기도 뭐 재미가 없어지지. 뭐 누굴 좀 욕을 해줘야 좀 재밌잖아. 응? 내일 있을 취임식도 좀 한 번쯤 얘기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재밌는데 카메라가 돌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 진도는 다 빼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을 거야. 그 다음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못 알아듣고. 이해돼요? 그래서 졸릴 거예요. 많이 졸릴 거예요. 근데 졸기 시작하면 이 졸음은 안 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무 졸려. 잘 것 같아. 그럼 일어나서 수업을 들어도 돼. 일어나서 수업을 들어도 되고 뒷사람 연연해 하지만 어차피 너의 경쟁자일 뿐이야. 걔가 붙으면 너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뒷사람 신경 쓰지 마. 그냥 뒤로 가든 옆으로 붙든 일어서서라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난 그래도 못 참겠어. 그러면 그냥 편하게 엎어져서 자. 팔 베고 쿠션 갖다 놓고 엎어져서 10분이든 20분이든 주무세요. 차라리 엎드려서 자는 건 신경을 안 쓰는데 앉아갖고 고개 푹 숙이고 배꼽 보면서 계속 이렇게 졸고 있으면 되게 걱정스러워. 저 큰 키에 저 목 아플 텐데 저 어떡하지? 되게 걱정되거든.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졸면 그 수업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계속 졸아요. 그래서 졸리면 차라리 엎어져서 자. 주무세요. 또 하나 우리 학원은 원장님 이제 상담하실 때 아마 쉬는 시간, 점심시간 내내 복습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죠? 원장님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환기하고 뭐 복습하라 그랬으니까 복습 뭐 살짝 봐도 돼요. 점심시간에는 주무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아마 처음이라 오늘 원장님이 첫 달은 아마 여러분 좀 단속하러 자주 들어오시기는 할 건데 식사하시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들어와서 잠깐 눈을 감고 쉬세요. 그래야지만 오후 시간에 안 졸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자면 우리 몸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점심을 드시고 나면 위라는 기관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위가 근육이 엄청난 거거든. 근육으로 쌓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음식이 들어오면 근육을 막 써가지고 얘를 소화를 시킨단 말이지. 이 안에 소화효소랑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산소를 써버려. 너네가 일반적으로 호흡하면서 마시는 산소 중에 많은 양을 위가 다 써버려. 소화기관이 다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뇌로 올라갈 수 있는 산소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버려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린 게 그런 이유인 거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뇌도 쓰지 말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좀 자. 그래야 오후 시간에 얘가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쑥 다 돌면서 공부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거든. 그래도 졸립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점심시간에 내내 자라는 게 아니라 밥 먹고 한 5분에서 10분만 좀 자요.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자야 돼. 이거 하려면 이 졸지 마라는 걸 따르려면요. 핸드폰하고 멀어져야 돼요.
얘하고 조금 거리를 두셔야 돼요. 살짝 이별하셔야 돼요. 이유는 우리 책은 딱 두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검은색하고 파란색. 그쵸? 글씨는 검은색, 배경은 파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 요렇게, 요게 이제 2도라고 하는데 색깔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가거든?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는 어마무시한 화소가 들어있고 얘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는 거야. 눈에다가. 그럼 여기 딸려있는 시세포, 시신경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뇌한테 보냈다가 뭐 하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핸드폰 볼 때 일을 많이 하거든? 근데 얘를 보면 단조로워. 단조롭다는 얘기는 쉬는 타임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눈 감아봐야 보이는 색깔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가 아 쉬는 거구나 그러고 쉰다 그런 거지. 책은 이 색깔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로운 책이야. 그래서 졸린 책이야. 그림도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 졸린 책이거든. 그러니까 책을 보면 졸 수밖에 없어. 핸드폰을 보다 이걸 보면. 그래서 가급적 핸드폰이랑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맞는데요. 학원 내에 오시면 핸드폰 보지 말고 쉬는 시간에도 보지 말고 얘는 올 때 보고 갈 때 보는 걸로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점심때 잠깐 보고. 왜냐하면 너무 긴급하다면 급하게 전화가 오지 카톡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 그쵸? 그러니까 전화가 계속 들어온다. 똑같은 번호가 계속 들어온다.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아는 사람이 전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급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애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게임.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정말로 굉장히 빠르게 지치는 거거든. 시세포가. 시신경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부하는 동안은 우며 가며 빼고는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예의 없는 사람들이 나는 수업에 조는 건 예의 없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카톡하는 건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해. 지금 어쨌건 간에 1년 뒤에 여러분들 합격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게임하고 있어. 또는 카톡 하면서 씩 웃고 있어. 그러면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또 그런 건 잘 보여. 그래서 핸드폰을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는 카톡이나 게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 하시면 아니 수업 시간에 제가 꺼내서 뭐 찾아라 라는 얘기 하지 않으면 핸드폰 안 보는 게 맞아. 심지어 최근에 어떤 애들이 생겼냐면 주식하고 코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걸 봐. 그래서 제가 뭐 하냐 그랬더니 코인이 떨어져 갖고요. 코인이 이제 막 올라가고 언제 파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있다고. 제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거든. 너 들어오지 마. 그냥 가서 코인이나 해. 들어오지 마. 근데 아이 그게 아니라 파는 시점을 너만 코인해? 나도 코인해. 그런데 나도 수업 시간엔 안 하잖아. 하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느라 공부 집중 안 할 건 뭐하러 들어와. 어떤 애는 뭐 했냐면 더불어민주당 청년 모식갱이래. 그래서 들어와서 핸드폰을 계속 하는 거야. 뭐 단톡방에다 뭘 쓰고 뭐 나중에 물어봐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제가 청년위원이라 뭐 이렇게 뭐 모임 뭐 이런 것들 하느라 그러더라고. 그거 하셔야지 왜 여기 들어와서 이거 있어. 가끔 농담 삼아 물어봐요. 이번엔 누가 당선될 것 같냐? 이러면 그거 따로 얘기해도 돼요? 아니 됐어. 하지 마. 같은 당을 지지하거든.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 그 친구는 공무원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코인 했던 친구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헐참 막 이러더라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너도 똑같아. 딴 데다가 신경을 쓰는 친구들은 절대 안 돼요. 절대 공무원이 빠르게 될 수 없어요. 저희 조카도 작년에 소방 공무원 준비했거든요. 떨어졌어요. 떨어질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화하면 너 지금 어딨니? 그러면 친구들이 바람 쐬준다고 와갖고요. 같이 영종도에 바람 쐬러 해변가 와 있어요. 뭐 이러고 얘기해.
또 뻑 하면은 뭐 친구가 체력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거 응원하러 같이 갔대. 너가 왜 가는데? 그랬대. 응원하러 왔대. 근데 첫 번째에서 걔가 꽈락을 맞았거든. 허리가 안 좋아갖고 꽈락을 맞았거든. 그랬더니 위로해준다고 그날은 또 술 먹고 앉아있더라고. 속이 터지죠. 답답하죠. 근데 차마 거기다 대고 거기는 굳이 네가 안 가도 되는 자리 아니었니? 제가 제일 친한 친구라 위로해줘. 그래, 위로 빨리 해주고 빨리 들어가서 해라. 네 할 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고모. 그렇게를 몇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안 나오겠다. 역시 안 나왔어요. 지금 뭐냐고요?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직장 잡아서 들어갔어요. 그냥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문하는 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핸드폰 멀리 하시고요. 뭐 친구들 만나는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나 1년만 딱 공부하고 합격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부터 서포트 할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1년 동안 조금 만나는 걸 등한시했다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질 친구였다면 얘는 앞으로도 멀어질 친구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친구라면 1년이 지나도 만나요. 저는 친한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봐요. 안 친해서가 아니라 한두 번밖에 안 봐도 다 통하니까.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시간은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친구들이 되게 좋을 때지만 노는 게 되게 좋을 때지만 1년만 딱 고생하면 마음껏 놀 수 있어. 공무원 되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그때 가서 해. 그렇게도 늦지 않아. 아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꼭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 조금 자제하고 그 다음에 술. 가볍게 맥주 한두 잔 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가볍게 뭐 집에서 먹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유흥가 나가서 먹는 건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이것도 1년 뒤로 미뤄놔요. 괜찮아요. 1년 뒤로 미루세요. 이거 먹고 연애하고 연애 상태 변동 일으키지 말라는데 꼭 말 안 듣고 상태 변동 일으키는 친구들 있어. 지금 솔로야? 그럼 그냥 솔로로 가. 공무원 되면 다 생겨. 걱정하지 마.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막 안 하던 애가 막 갑자기 연애를 해? 공부 못해. 100% 못해. 이 수험생활을 이해해줄 여자친구 별로 없어. 여기 다 남자니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연애해요. 나중에 수방공무원 돼봐요. 바뀐다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야. 굳이 소개팅 받고 굳이 뭔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연애하는 중이에요. 헤어지지 마세요. 내가 싫어서 헤어져도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괜히 옛날 카톡 보고 옛날 또 다 삭제해놨다가 다시 찾아서 들어가면서 보고 막 이러거든. 그런 짓 하지 마. 그냥 연애를 하는 중이면 그냥 연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없었으면 없는 거야. 대신에 여자친구 연애를 하고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1년만 나 믿고 1년만 나한테 좀 시간을 줘라. 내가 열심히 해서 1년 뒤에는 우리 마음껏 놀러 다니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못 참을 친구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는 친구는 연애를 계속 하는 건데 조금 절제를 해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솔로다 그러면 연애하려고 지금부터 노력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나서 하면 다 생겨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요거랑 요거는 조금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은 아닐 거예요. 어려운가? 많이 어려운가? 1년만 참아. 1년만 참고 공무원 돼서 그때부터 취미 활동도 하고 다 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교회나 종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 이거 공부한답시고 안 가는 건 좀 자제를 하세요. 가셔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울증 와요. 지금 다 끊고 막 햇빛도 안 보고 이러기 때문에 좀 하거든. 그래서 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신앙생활은 하셔도 돼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좀 나한테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것들은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거기서 연애를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딴 데다가 이렇게 눈을 돌리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네 번째는 식사를 좀 잘 챙겨서 드세요. 간단하게 사발면 먹고 때우지 말고 삼각김밥 먹고 때우지 말고 식사를 좀 잘 드셔야 이 뇌가 여러분 안 쓰던 뇌를 쓰기 때문에 뇌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 공부 열심히 하면 살 빠져. 잘 안 챙겨 먹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살 엄청 빠져.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먹어서 살이 찌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머리를 쓰면 살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책 쓰고 나면은 책 막 집중해서 쓰고 나면 살이 1, 2kg는 그냥 빠져요. 잠 못 자고 뭐 이러니까 쭉쭉 빠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머리를 쓰는 거니까 식사를 좀 잘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뭐 비싼 걸 먹으라는 게 아니야. 끼니가 될 수 있는 걸로 챙겨서 드시라는 거고요. 아침을 거의 안 먹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씹는 작용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씹을 때 어금니끼리 부딪힐 때 이때 뇌가 자극을 받아. 머리가 돌기 시작하거든. 이상하게 돈다는 게 아니라 얘가 팽팽팽팽 가동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씹는 걸 해야 돼. 견과류를 먹든지 뭘 먹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왜 단백질 같은 거 드시잖아요. 쉐이크 드시니까 그런 거 해갖고 드시면서 쉐이크도 씹어서 먹는 걸로. 그래서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걸 아침에 좀 하셔야 오시면서 머리가 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젊으니까 뭐 영양제 같은 거 잘 안 먹을 텐데 드실 수 있는 건 다 드세요. 홍삼도 드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드실 수 있는 건 다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쌓아놔야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공무원 들어가서 일할 때 몸이 버텨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도움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조그맣고 말랐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가 한약을 되게 많이 먹여놨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쌓여갖고 지금의 풍채를 가지게끔 된 거지. 심지어 이제 안 움직이면 그대로 다 살이 돼버려서 등치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 우리 집안 등치가 워낙에 커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폭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제 나이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 선생님들보다 체력이 좋아요. 남자 선생님들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전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식사를 좀 잘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당부는 일단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한 번씩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하기는 할 건데요. 꼭 이렇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마도 공부할 분량이 5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OT 시간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두 가지를 좀 잘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는 절실해야 된다. 절실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눈빛을 보면 절실한지 안 한지가 보인대. 난 내공이 안 돼서 아직 안 보이나 봐. 다 절실해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그러시더라고. 어떤 친구는 한 30분 정도 집중하고 20분 정도는 딴 생각하고 있다고. 이러면 합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딱 절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대구 학생 중에 여지껏까지 아무런 공부도 안 했던 친구가 올해 가산점 포함 465점을 맞았어요. 500점 만점일 때 465 가산점 10점이었고요. 총 9개를 틀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절실했냐면 수업 해준 분량 외에 제 기본이로는 한 7, 8번 들었고 뭐 문제집 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실제 7급 문제까지 다 출력해갖고 다 풀었더라고. 그래서 다른 학원 모의고사에서 항상 500점이 나왔는데 실전 시험에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유형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점이 40점이 떨어졌거든. 딱 그만큼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465점 맞았고 지금 체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나중에 이제 찾아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야 너 나한테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저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서 정말 여기에 매달렸어요. 절실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실하니까 되더라고. 안 되면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도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절실한 마음 갖고 딱 했으면 좋겠고요. 나 이거 뭐 떨어지면 내년에 복학하면 돼요. 복학이라는 걸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끝내고 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부탁드리면서 OT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